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는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네, 언제나 그 여행에 함께하는 저는 강남준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네. 강남준 씨에게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문제든지 자신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요. 네. 푸른 숲으로 가득 찬 나라. 아, 그러면 그린란드죠. 아, 그린란드. 그럼요. 네. 그럼 얼음으로 가득 찬 나라. 얼음하면 아이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쉬운 문제를 내십니까? 아, 그게 아니라요. 오늘 네. 저희가 찾아갈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슬란드 여행을 더욱 재미있게 해주실 두 분이 나오셨죠? 네. 한 분은요, 서경대학교의 서길수 교수님이고요. 그리고요. 또 한 분은요, 탤런트 이리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즐거운 여행길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슬란드 하면요, 제 생각에 얼음만 가득 찬 아주 추운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이슬란드는요 추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화산도 있고요, 아. 양떼들이 시원스럽게 놀 수 있는 초원도 있고요, 아. 또 사계절 푸른 바다도 있답니다. 네. 초원과 화산과 바다와 그리고 또 양떼들, 네, 그리고 얼음. 아, 그런데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선생님? 면적은 10만 3천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크죠? 네. 그런데 인구는 25만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나라의 한 진주 정도의 아주 조그만 그런 인구죠. 네. 네. 인구가 그렇게 적다는 게 정말 놀랐는데요. 그래요. 그럼 아이슬란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이슬란드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100년 전, 그러니까 9세기쯤 되죠. 네. 그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습니다. 아. 근데 그 밑에 동남쪽으로 오면 노르웨이라는 나라 있죠. 네. 노르웨이에 우리 영화에도 바이킹이라는 거 있죠. 네. 그 바이킹들이 거기 고기 잡으러 가지고 침략하고 가가지고 거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살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바이킹이 세운 나라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이 역사 공부를 마쳤으니까 여행지로 직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세계로! 얼음과 화산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자, 아이슬란드의 새하얀 대지가 우리를 반겨주는군요. 네, 화산과 빙하가 살아 숨쉬는 아이슬란드는 대지의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인데요. 맨 처음엔 땅끝이라는 뜻의 슐레라고 불렸었고요. 진동하는 섬이라는 뜻의 스칼판다, 눈의 나라, 스뇰랜드 등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슬란드로 불려지게 된 것은요,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9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네. 하얀 대지를 보니까요, 여러 이름들 중에서도 역시 아이슬란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이름 그대로 네. 어울립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옆에 있는 그린란드와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오히려 얼음이 가득 차 있고요.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곳에 처음 도착했던 사람들의 농가를 그대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네. 특이하네요. 처음 도착했던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로 얼음으로만 덮여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 와보니 뜻밖의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남자들은 촛불을 들고 하루를 걸어간 곳까지를 자기 땅으로 만들고 여자들은 암송아지를 몰고 끝까지 간 곳까지를 자기 땅으로 그냥 정했다고 해요. 네. 암송아지를 몰고 간 곳까지라. 그럼 암송아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엄마서도 있는데요. 아저씨는. 네, 아무튼 어쨌든,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네. 네, 깃발이 펄럭이는데요. 아이슬란드 국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슬란드 국기가 펄럭이는 이곳은 의회 평원입니다. 의회 평원이요? 그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네. 네, 이곳에서 아이슬란드 최초의 의회가 열려 그런 일이 붙은 것입니다. 930년에 열린 아이슬란드 의회는 세계 역사에서도 최초의 의회이죠. 세계 최초의 의회가 아이슬란드에서 열렸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참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죠? 네. 네, 좀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보시는 건 갸우라고 하는 건데요. 저렇게 바위에 온통 균열이가 있는 아이슬란드 특유의 지형이죠. 네, 갸오. 이름도 아주 특이하죠? 갸오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위가 갈라지게 되었나요, 선생님? 네, 땅 속에서 끓고 있는 화산과 지진 때문인데 땅 위에 있는 암석이 그 지진과 화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 바위가 깊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조각으로. 골짜기로, 골짜기로 쭉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일부러 운하를 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갸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 보시는 건 화산의 분화구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섬 전체가 화산열로 달궈져 있어서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분화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아직 채 식지도 않은 것도 있고 또 솟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정말지 대지가 살아서 꿈틀대는군요. 저거 봐요, 연기가 막 나면서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혹시 네, 터지는 거 무서워요. 아저씨 때문에 더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바위들 좀 보세요. 유황 때문에 그런지요, 온통 누런색이죠. 네, 지구는 살아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이 아주 적합한 나라가 바로 이 아이슬란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구는 살아있다. 네, 저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내려가 연기가 보면 막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연기가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났어요? 물도 살아가지고 저렇게 부글부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물이 살았군요. 그리고 저건 뭐죠? 진흙도 끓고 있네요. 네, 정말 네. 살아있어요. 네,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간헐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거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역시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네요.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이곳은 지열 발전소입니다. 땅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하여 도시의 난방을 해결하는 발전소죠. 네. 지열 발전소.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로군요. 그런데 이 풍경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정말 초록빛깔인데요. 아니, 이거 바나나 아닙니까? 추운 나라에 웬 바나나가 있죠? 글쎄 말이에요. 네, 땅의 열기를 이용하여 열대 과일인 바나나 재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토마토, 오이, 파인애플 이런 모든 작물들을 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됐죠. 네, 추운 나라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다니 아이슬란드만의 독특한 광경이군요. 네, 시원한 분수가 솟는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인데요. 아이슬란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레이캬비크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백파이프 부는 아저씨도 지금 지나가고 계시고요. 예, 거리가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추운 나라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 몸을 움츠리고 다닐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네요. 젊은이들도 아주 자유분방해 보이고요. 네,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된 것 같고 여기는 네. 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뜨끈뜨끈한 온천물에 수영을 하는 야외 풀장입니다. 네, 따뜻한 물에 수영을 하다니 온천에 간 기분이겠어요. 어느덧 둥근 달이 떴습니다. 네, 한밤중에 본 아이슬란드 그 풍경도 아주 멋지네요. 정말 그래요. 밤이 되니까 또 모습이 또 새로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해고의 모습 같죠.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본 게 그게 달 같기도 하고 해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선생님, 저 베개라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요? 이 북반구에는 여름에는 저녁이 돼도 해가 지지를 않고 네. 겨울에는 또 낮에도 컴컴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에도 밤에 캄캄해야 되는데 네. 밤에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이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출판이 제1위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을 전혀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창문 안에다 나무로 해서 딱 닫는 창문이 있어요. 네. 아주 컴컴하게 하고 몇 시간씩 잡니다. 그다음 잠에 푹 젖어가지고 네.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도요? 네, 너무 깜깜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신 겨울에는 낮에도 헤드라이트 켜고 차가 다녀야 되고 아하. 불을 켜야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좀 네. 불편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뭐 생활해 보시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밤 1시, 2시에 밖에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프라시 안 쓰고 그냥 사진도 찍어보고 화르니까. 네, 여행하실 때는 여름에 여행 가시면 참 좋겠어요.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요술 세계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네. 자, 또 세계로 향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가 있죠. 함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마을 지구가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세상 재미있는 세계 저 용용 김용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나라로 떠나가 볼까요? 오늘은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로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음은 안 나오고 양과 조랑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양과 조랑말을 기르는 게 다른 나라하고 틀리다는데 일단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어떻게 다른가? 보시죠. 아이슬란드에서는 양이 살 수 있는 목초지가 전 국토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아주 소중한 존재죠. 아, 양들이 참 귀엽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양도 뛰고 사람들까지 뛰는데요. 아니, 양과 사람들이 달리기 대회라도 하는 걸까요? 어휴, 저 아저씨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뛰는 건지 굴르는 건지 아저씨가 배가 무척 많이 나오셨네요. 네, 풀밭에서 놀던 양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랍니다. 까만 양, 하얀 양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양을 몰고 올 때는 어린이까지 힘을 모아서 양을 데리고 옵니다. 온 가족, 온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거죠.
아, 보기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양을 다 같이 몰고 있군요. 저 아저씨도 성큼성큼 뛰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들. 늑대와 춤이 아니라 양들과의 춤이군요. 양의 뒷모습입니다. 양들의 히프, 엉덩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쁘군요. 온갖 족들이 뛰어 말을 타면서 양을 갖다 몰고 들어가고 양들이 이제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 동안 풀밭에 나갔다 온 우리의 양들. 건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저 모습 보십시오. 저 모습이 어떤 거냐면 교통신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양머리 모습인데 두 손으로 다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치고 있죠. 저래야지만 양들이 뭐 잘 들어간다고 하나요? 온 마을 양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양이 우리 양인지 이제부터 참 궁금하실 겁니다. 순한 얼굴을 한 게 우리 양이다고요? 양은 다 순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귀에 표시를 해놔서 어느 집 양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 양이 바로 우리 양이다. 네, 양들을 갖다 다 싣고 가고 있죠. 저 아저씨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양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애들은 아까보다 좀 더 토실토실해 보이죠? 이곳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워낙 양이 많아서 사람 대신 개가 양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 보십시오. 와, 들어가. 야, 얘한테도 밀리고 있다 우리 양들이 정말. 아니, 양이 아픈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양털을 자르고 있군요. 가위로 쏙뚝. 가엾은 내 털들 점점점 잘려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뉴질랜드는 좀 그래도 최신식이라서 기계로 간편하게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기계로 쏙 하고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어린이들도 양을 아주 참 잘 돌봅니다. 풀밭이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양이 아주 귀해서 사람들이 직접 양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 요리도 바로 양고기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특별식이죠. 정말 맛있게. 저 아주머님 얼마큼 드실까요? 다이어트를 좀 하셨다. 2번, 3번 푸고 계시네요. 과연 누구한테 전화 드린 걸까요? 남편인 듯한데 저 아저씨가 먹는 건 바로 양머리 고기입니다. 어두일미는 들어봤어도 양두일미는 또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머리 말고 다른 고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겨울 동안에 양식으로 저축해 두는 것이죠. 근데 조그만 애가 술까지 먹고 있네 저기서. 아무튼 저 양고기 무척이나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저도 그냥 좀 출출한데 좀 먹고 싶네요. 아무튼 참 멋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아니, 개가 뛰어가는데 또 양을 몰러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뭘 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께 정성껏 깨시 조랑말 자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조랑말 대회인데 할아버님 말씀, 말은 안정이 중요한기요. 그러자 꼬마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이세요? 커피가 맛있어야죠. 조그맣다고 깔보지 마세요. 특별 관람석까지 마련되어 있군요. 지금은 조랑말을 타고 막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랑말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조랑말은 과연 어떨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몽골의 쪼로몰입니다. 쪼로몰은 네 발이 따로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죠. 이것이 바로 쪼로몰이 빨리 달리는 비결. 다시 아이슬란드의 조랑말 바쁘군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귀여움 받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도 구경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자, 멋있습니다. 저 말 타는 모습. 저도 조금 이렇게 말을 좀 타봐야 되겠습니다. 양머리도 보고 조랑말 달리는 모습도 보고 뉴질랜드와 또 몽골까지 갔다는데 이왕이면 전 세계 한번 더 다녀볼까요? 아닙니다. 아쉬울 때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양들도 보고 조랑말도 보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는 양털도 한번 깎아보고 조랑말도 한번 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신나는 세상 재밌는 세계 김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북반구 아이슬란드에 있는 양머리 그리고 네.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의 양머리를 같이 비교해보는 순서를 가졌고요. 네. 또 몽골의 조랑말과 아이슬란드의 조랑말을 비교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전해주신 김용 씨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우리의 여행길을 또 빨리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으로 출발할까요? 네, 이번에는 아이슬란드의 어촌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감상하시고요. 네. 그런데 아이슬란드 하게 되면요, 위도상으로 상당히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이 바다도 막 얼고 말이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근방의 바다는 전혀 얼지를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그 해양의 그 조류의 흐름이 아주 따뜻한 그런 것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난류라고 그러죠. 네. 바다의 흐름이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1년 내내 바다가 얼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추운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 같은 걸 우리가 다 종합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난류의 영향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할까요? 네, 세계로 출발!
이것은 이제 U자 모양의 계곡이죠, 이게요? 네, 이게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만든 피오르드 해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피오르드 해안쯤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의 피오르드는 대륙부이 잘 발달하여 황금어장을 만듭니다. 이런 황금어장은 광물 자원이 별로 없는 아이슬란드 땅에서는 신이 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목도 상당하겠는데요, 그죠? 네. 이 아이슬란드 총 수출의 75%를 수산물이 차지하고요. 국민의 20% 정도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것도 정말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미끼가 줄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어떤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까? 아이슬란드 주변의 바다에서는 대구나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1970년대에는 어업권을 두고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됐죠. 많이 잡히는 고기 이름을 따 그 전쟁을 대구전쟁이라고 불렀답니다. 대구전쟁. 대구 전쟁이요. 그럼 네. 청어들이 좀 서운했겠네요. 이거 좋죠. 왜요? 네, 전쟁 같은 데 이름 붙이면 나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아주 팔딱팔딱 많은 것들이 막 지금 네. 잡히고 있네요. 싱싱하네요. 와, 네. 굉장히 크네요. 아유, 물고기들이 정말 싱싱해요. 굉장히 네. 크고요. 예, 맛있을 것 같은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한 물고기도 있네요. 네, 좀 다르게 예. 생겼죠. 자, 슬슬 담겼다 하면은 물고기가 그냥 척척 올라오는데요. 네. 그렇죠? 물고기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참 쉽게 잡네요. 와, 근데 새들도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네, 이 인심 좋은 어부 아저씨들이 새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시거든요. 아하. 자, 저기 또 거대한 언덕이 있네요. 네, 사가 문학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사과 문학이요? 네, 사가 문학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 아이슬란드에서 번성했던 한 문학의 장르인데요. 사가 하면 아이슬란드어로 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영웅의 일대기나 역사 얘기를 다루고 있죠. 이런 사가 문학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그 당시에 썼던 원본을 원본을 보고 계신데요. 사가 문학의 그 책들입니다. 뭐 귀중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네요. 그렇죠? 그림책 같죠? 예, 예. 아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글씨를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사과문학의 한 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그럼 사과문학의 그 무대가 되었던 곳인가 보죠? 네, 사가 문학의 작가들은 과거의 일들을 상상해서 작품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문학 속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실존했던 인물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이곳은 루가엘의 언덕인데요. 사가 문학의 주인공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너무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요. 여기 묘비가 있네요. 네, 주인공 헤가펠리의 묘비입니다. 1008년이라고 써 있죠. 그걸 써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초기 작품에 등장한 인물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귀중한 자료네요. 자, 이제부터는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그 첫 번째 순서는 신들의 폭포입니다. 신들의 폭포. 아, 여기 여러 신들이 살기라도 하는 모양이죠? 네, 그건 나중에 밝혀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건 황금 폭포입니다. 황금 황금 폭포. 폭포요. 이름처럼 물 색깔에도 황금색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자, 무지개 오색다리가 걸렸는데요. 저 다리를 타고 과연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죠. 선녀님만 가시죠. 네, 저런 장관은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폭포 외에도 맑은 물이 모여 호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긴 지혜의 물이라는 곳인데요. 물이 너무 맑아서 이 물을 마시면은 사람들 머리가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요 우리 어린이들도 저 지혜의 물을 마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시험 문제도 척척척 풀 수 있겠네요. 아, 순진하시긴 워낙 물이 맑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진짜 그러면 물 다 부서졌죠 벌써요. 그런가요? 자, 이제 아이슬란드의 여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요. 똑똑. 아이슬란드의 여름은 이렇게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네. 네, 이건 빙하 동굴인데요. 여름엔 이 동굴도 녹아내리는데 재밌는 것은 네. het빛을 받은 동굴 표면은 녹지 않고 동굴 가운데 부분부터 녹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열이 아니라 땅의 열기가 얼음 덩어리를 속에서부터 녹게 하는 거죠. 네. 이 여름이면 특이하네요. 예, 여름에는 산 위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저렇게 강을 이루며 흘러가는데요. 이런 걸 보면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란 이름에다가 물의 나라 워터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줘야 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워터랜드, 네. 아이슬란드. 자, 멋진 뷰가 나타났습니다. 네. 네, 여름엔 또 피서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피서도 온천 해수욕장입니다. 뜨끈뜨끈한 온천에서 피서를 하는 기분. 아이슬란드가 아니면 느껴보기 힘들 거요. 네. 온천에서 해수욕을 하면요 얼마나 피로가 풀릴까요?
그런 생각이 네. 들죠. 네. 근데 아까 그 신들의 폭포가 있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폭포물이 막 넘쳐 흘렀는데 거기서 아까 이제 나중에 밝혀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네, 그거는 신들의 폭포라고 해서요. 네. 신들이 많이 살아서가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요. 아 그 종교랑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종교랑 관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999년에 네. 아이슬란드는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전에 있던 종교, 그 종교도 신들의 머리를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바이킹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이킹들이 살았다고 그랬죠. 네. 바이킹들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보면 칼을 잡고 쫙 주는 오딘 그러면서 죽죠. 네. 그런 그 오딘이라는 신을 믿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참 근데 여러 가지 그 좋은 사실도 많이 알았어요. 네. 세계 최초의 또 의회가 여기서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딘이라는 그 신을 섬기다가 네. 999년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그냥 여기다 버렸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아주 높다고. 예, 나중에 들었는데요. 보시겠지만 네. 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도 바로 이 아이슬란드. 그렇습니까?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네. 흰보가노토 대통령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름이 참 재밌네요. 흰보가 도토 흰보가도토. 대통령. 신보가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또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네. 그 아이슬란드는 이름을 짓는 법이 좀 다른데 네. 네. 그 흰보가도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그 도토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흰보가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다 도토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 되어버리죠. 내 성이. 아하. 그다음에 내 이름이 다음에 내 아들의 성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이 쭉 이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 성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매 대마다. 네. 그러니까 만일 내 아들이라면 길수, 도토, 딸 같으면 도토, 아들 같으면 존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길수의 아들, 길수의 딸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이름 이제 하나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 아들 이름에다 또 붙여서 그 다음에 성이 되고. 네. 아주 재밌는 거예요. 몽고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재밌네요. 아, 그런데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행을 하는 나라는요, 이 영국과 좀 관계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쪽 노르웨이나 핀란드? 아까도 쪽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 바이킹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북구라파하고 가깝습니다. 아. 북구라파 여러 가지 그 사는 모습이라든가 또 바이킹 족이니까 종족도 같고 그래서 얼른 생각에는 영국 북쪽에 있으니 영국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노르웨이하고 상당히 가까운 나라.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셨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문제를 준비하셨죠? 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추천 퀴즈. 네, 지금 세계 최초의 의회가 열렸다고 하는 의회 평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문제를 드립니다. 의회 평원 옆 암벽들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의 균열이가 있는 특이한 지형을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참 이름도 특이했는데요. 기억자로 시작하고요. 두 글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자, 여기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엽서를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예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여행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참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네. 모르는 사실도 많습니다. TV 여행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 진기한 것들을 많이 보시고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